15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마지막 관문인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의회의 두 번째 탄핵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미 상원은 지난 13일 탄핵 심리를 마친 뒤 표결에 들어갔으나 유죄 판결에 필요한 투표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트럼프 유죄의 표를 던진 사람은 57명, 무죄의 표를 던진 사람은 43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50명과 함께 공화당 소속 7명이 트럼프 유죄 표결에 합류했으나 유죄 판결에 필요한 3분의 2, 67명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심리는 13일 표결에서 공화당의 반란표는 예상대로 7명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역사상 4차례의 대통령 상원 탄핵 표결에서 가장 많은 이탈표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최종 변론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에 표결에 붙여져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이번 주 휴회에 들어갔고 22일 본회 일괄 타결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3월 14일을 비공식적으로 추가 구제안 시한으로 정했는데 이는 연방실업급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가 3차 구제안을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제 대상과 소득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의 제안에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1인당 1,400달러, 부부는 2,8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 다음은 국세청이 처리를 시작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의회가 2월 26일 끝나는 주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3월 1일에 법안으로 서명될 수 있고 3월 8일 주 중에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입니다. 한때 25만 명에 육박했던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가 최근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4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작년 12월 미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1월에는 25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로첼 왈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현재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일 사망자 수는 1,500명에서 3,500명 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격히 줄어든 수치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국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대면 수업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백신 접종 없이 대면 수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다면 등교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CDC가 배포한 수업 재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교사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의 전례 없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풍우가 몰아쳐 2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기가 끊어진 채 고통받고 있다고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한파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주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아침 현재 텍사스 북부 지역의 기온은 화씨로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휴스턴과 달라스 인근은 수천 명이 정전 사태로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5일 밤에는 기온이 다시 곤두박질치고 17일과 18일 또다시 눈폭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 연방 하원 의원인 영김 의원이 위안부 논문으로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인격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14년 넘게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 결실로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영김 의원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의류 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중진 에들로이스 전 하원 의원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근무했으며 정치적 역량을 키웠습니다. 2014년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11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현역 길 시스네로스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1B 단계에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백신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가 위험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임산부와 암, 당뇨병 환자, 비만 환자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암이나 기타 질환자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지므로 백신 공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827만 7,348명, 신규 확진 15,878명, 누적 사망 49만 7,511명, 신규 사망자 수는 337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827만 1,30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6만 3,572명, 신규 확진 1,420명, 누적 사망 2만 2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41명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